Behold, we sell what you need. 유니콘? 하나의 뿔을 가진 전설 속의 동물, 자 유니콘. 그만큼 이 보기 드물다는 의미에서 재계에선 기업 가치 1조 이상의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중고 거래할 때나 뭐 집 구할 때, 여행 갈 때, 또 옷을 살 때도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이들 기업들이 바로 한국의 유니콘들인데요. 요즘 이 시장에 심상치 않은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재무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이재용 회계사 함께하겠습니다. 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1, 2년 전만 해도 뭐 스타트업 하면 뭐 유니콘이 10개네, 뭐 20개네, 뭐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네. 정말 힘든 게 많나요? 그렇죠. 과거에 그 유니콘들이 대부분 투자 유치를 하면서 자금을 수혈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계에서는 보릿고개를 넘어서 요즘엔 빙하기다. 거의 이제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다라고 표현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스타트업들의 어떤 자체 뭐 퍼포먼스, 네. 이런 성과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과도 약간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조금 어려워진 것도 맞긴 한데 사실 매출액 자체는 잘 크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자금 회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어려운 환경에서 좀 스타트업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우리가 좀 이름을 들면 알만한 그런 기업들도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하는 토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네. 여행 갈 때 쓰는 야놀자, 그리고 패션 이제 쇼핑을 할 때 쓰는 무신사나 네. 중고거래한 당근마켓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름도 들어봤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주로 매출액은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네.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뭐 2022년 실적을 몇 개 꼽아봤는데요. 예. 일단 뭐 이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크고 있는 매출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많은데 적자 폭이 상당합니다. 그러네요. 이 중에 앵커님이 좀 쓰시는 서비스가 있으세요? 뭐 컬리도 쓰고 당근마켓도 쓰고 하는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조 원 가치 받는 기업 아닙니까? 이거 네, 매출 거의, 규모가 네. 499억. 이 간극이 왜 이렇게 커요? 그렇죠. 이제 투자 워낙에 유저가 많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쓰잖아요. 중고 거래할 때 거의 전 국민이 다 쓴다고 해서 네. 사실 예전에는 기업 인원 수만 많으면 고객 수만 많으면 투자 밸류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아직은 매출을 어떻게 내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광고 매출이 주로 500억 정도 나오는데 네. 원래 유저를 기반으로 하면 1,200만 명, 1,300만 명이 쓰는 서비스다 보니까 매출이 더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기대치에 비해서는 매출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게 근데 컬리도 아쉽습니다. 2조 원 매출인데 영업 손실이 2,335억이라면 저거 뭐 믿지고 장사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컬리 같은 경우도 물건을 10,000원어치를 팔면은 대략 한 7,200원 정도가 재료비가 나오고 한 3,900원 정도가 뭐 인건비, 광고 선전비, 시설비 같은 걸로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000원으로 팔아도 대략 한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스타트업의 구조조정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좀 짚어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주요 이제 구조조정하고 있는 4개의 스타트업을 꼽아봤는데요. 이제 그린랩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네. 이제 농가에 이제 비닐하우스나 전자제품들을 이제 설치해주는 스마트팜을 하고 있고요. 네. 뱅크샐러드는 이제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 앱 화면에서 이제 내가 어떤 자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볼 수 있고 예. 이제 부동산 정보 이제 하고 있는 직방 그리고 육류 이제 초신선 뭐 돼지고기를 살 수 네. 있는 정육각을 얼마 전에 꼽아볼 수 있습니다. 초록마을도 인수했더라고요. 그렇죠. 초록마을 한 900억 정도의 인수를 했는데요. 정육각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가 초록마을도 인수했고 매출액도 커졌는데 그럼 다음 라운드에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이유로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미 2021년, 2022년 사이에 다 1,000억대 정도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조조정하고 있다는 거는 이 돈 다 썼다는 얘기인데. 불과 어디다 쓴 1년에서 거예요? 2년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린랩스 같은 경우는 농산물 유통을 했어요. 내가 뭐 사과 배를 사서 이제 중간 도매상에게 팔겠다 하는데 제가 재무제표 보니까 매출 원가율이 99%가 나왔습니다. 예. 즉 10,000원에 사서 9,9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인건비나 하고 나면 네. 영업 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거의 이제 1,700억 거의 다 썼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뱅커샐러드 같은 경우도 1,350억 2년에 걸쳐서 투자 받았는데 네. 2년 매년 영업 적자가 400억에서 500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출액을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 이제 네.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결국 보- 이제 네. 구조조정 나섰다라는 얘기는 뭐 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입니까? 아니면 인력 감축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스타트업이 대부분 설비는 없고 결국은 사람이 이제 설비인데 이제 사람을 이제
도저히 이제 이 구조로는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인력을 뭐 30%, 50% 줄여서 우리가 생존 가능한 기간을 좀 늘려보겠다라는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벤처의 성장 공식이라는 게 네. 적자를 내도 뭐 괜찮아. 이게 마케팅 비용 쓰면서 매출 규모 늘리고 고객 규모 늘리면 결국 따라오게 돼 있어. 라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쵸. 이 공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 초까지만 해도 맞는 공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벤처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매출액 내지는 회원 수 정도 보고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잘 충족이 됐으면 잘했네. 그럼 다음 라운드 투자해줄게라고 해서 이제 투자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갑자기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돌변한 거죠. 아니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금융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투자했던 이제 기업들이 상장을 하거나 M&A를 통해서 자금 회수가 돼야 예. 그 다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뒷단이 막혀 있다 보니까 앞단에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게 된 거죠. 뭐가 막혔다라는 거죠? 지금 막혔다라는 게 네. 이제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아. 인해서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예. 주식시장이 폭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상장 IPO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돈이 묶인 거죠. 근데 이제 일반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뭐 무조건 흑자가 돼야 되지만 그쵸. 이런 벤처 같은 스타트업은 적자가 나더라도 그 회사의 성장성 보고 투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면 나중에 이제 내가 100억 매출할 때랑 1조 원 매출할 때랑 절약은 1조 원일 때 하면 되지. 그러니까 1조 원 될 때까지 돈은 내가 넣어줄게가 네. 기존의 문법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미안한데 내가 아직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알아서 수익을 거둔 다음에 그 네. 돈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상황으로 바뀐 거죠. 뭐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억울하죠.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계속 그 잘한다 매출액만 찍어 회원만 많이 모아와 하던 이제 투자자들이 미안한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니까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요 스타트업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생존 가능한 기간 네. 이거 업계에서 뭐 런웨이라고도 네. 표현하던데 이거 한 얼마 정도 네, 런웨이라고 하는데 지금 투자 시장이 굉장히 빙하기라고 표현한 게 지금 약 한 만 1년 정도 됐어요. 작년 한 5월부터 투자 시장이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고 나서 그 돈으로 한 2년 정도를 생존해야지라고 마음 먹어요. 예. 근데 지금 만 1년이 지났으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6개월 내지는 1년 미만에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좀 6개월 정도 흐르면 네. 아마 좀 이렇게 더 많이 어려워지는 스타트업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겨울이 한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거는 이제 미국 금리 어떻게 될 거냐, 부동산 시장 언제 좋아질 거냐랑 같은 질문인데. 그렇죠. 이제 미국에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좀 뒷단에 이제 제일 큰 시장부터 점점 작은 시장으로 여파가 내려오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아마 1, 2년 이상은 좀 어려움이 지속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크로 환경과는 별개로 이 한국 스타트업들의 내재적인 성장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하고 비교하면서 그쵸. 그때와 다를 거냐? 아니면 비슷하게 갈 거냐? 이거 좀 우려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매크로긴 한데 매크로를 빼고 본다라고 한다면 2000년이랑 지금 2023년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에는 모모닷컴만 붙이면 막 100억, 200억씩 쉽게 투자받을 수 네.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시장보다 기술의 발전이 더 빠른 시기거든요. 네. 눈만 뜨면 막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때는 기술 구현이 안 돼서 안 됐던 서비스가 지금은 기술은 가능한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나 자본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투자자이면서 또 소비자잖아요, 스타트업에. 이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스타트업, 나쁜 스타트업. 구별할 수 있는 팁 짧게 하나 주시면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사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봅니다. 쭉 인건비, 뭐 임차료, 광고 선전비 보면서 매출액 대비 비율을 보는데요. 그게 작년이랑 올해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오는지를 보면 얼마나 이 회사가 경영을 잘하는지를 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읽어라. 이거 그렇죠.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면 볼 수 있죠? 그렇죠. 전자공시 시스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웬만한 이름 있는 스타트업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지금까지 ETY 이재용 회계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